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차명부동산과 차명대출로 무리를 빚어온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사표가 오늘 13일 오전 수리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오수석에 대한 사표를 이재명이 수리했다고 방금 발표했습니다. 오늘이 13일이니까 지난 8일 임명된 이후 닷새 만입니다. 오수석은 이재명 정부 들어 고위공직자 가운데 첫 낙마 사례가 됐습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서 오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어서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발맞춰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까지는 사전에 알고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첫 보도가 있었을 때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 본인이 이미 안타깝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나 라면서 경질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그렇지만 차명대출까지 터져나오고 또 여당 내에서도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와 함께 교체론이 확산되어 왔습니다. 거기에다 어제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사기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겠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욕심을 내다가 민정수석은 고사하고 검찰 수사 대상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오수석의 사의 표명으로 이재명 정부의 인사 난맥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 그래도 엉망진창인 인사 시스템에 인사검증 책임자까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기준조차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덕적 결함을 안고 출발한 새 정부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재명 입장에서야 오광수 한 사람으로 끝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습니다. 인사의 상징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부터 문제가 심각합니다. 반미 성향에다 두 건의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흔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들의 동아리 활동 실적을 위해서 동료 의원을 통해 법안 대표 발의를 청탁했다는 의혹과 함께 본인도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학 입학에 동아리 활동이 반영됐을 것이 확실해 보이는데 그랬다면 명백한 아빠 찬스입니다. 아빠 찬스 김민석의 국무총리 임명이 강행된다면 조국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김민석은 등록 재산이 2억 원이 조금 넘는 그 정도 수준인데 아들은 국내에서 최고로 학비가 비싼 사립국제고등학교를 다녔고 대학은 연간 학비가 1억 원에 달하는 미국 코넬대로 진학시켰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스테리한 상황인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추가 폭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위성락 대통령 안보실장과 오는 16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출범을 앞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의 부동산 투기는 심각합니다. 특히 이한주는 전문 투기꾼 수준으로 국민 눈높이에 한참 미달되는 인물임이 드러났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5년을 준비하는 인수위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투기꾼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겨야 한다는 말인데 어느 국민이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의 측근 인사가 낳은 부작용인데 이게 끝일 리가 없습니다. 이재명은 대선 직전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자기 주변에는 가족과 측근들 어떤 부정부패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선언하다시피 했습니다. 자기 주변을 건드리지 말라는 말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구속 중이거나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측근들이 절비한데도 자기 주변은 깨끗하다고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이한주 역시 최측근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부동산 투기꾼 수준이었습니다. 뚜렷한 인성 기준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인사도 언제 무슨 폭탄이 터질지 모릅니다. 특히 좌파 언론들이 앞장서서 지금 인사검증을 하면서 이재명의 긴장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본인의 범죄 행각을 볼 때 인사 기준을 발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얼마 전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통령실 직원들을 상대로 음주운전을 비롯한 비위에 연루될 경우 엄벌하겠다고 경고했는데 대통령실 직원은 물론이고 전 국민들의 비웃음을 샀습니다. 대통령이 음주운전 전과자이고 강훈식 본인은 무면허 운전 전과자입니다. 그러니 이재명 정권에서 장차관이나 공기업 임원진 임명과 관련한 인성기준을 발표한다는 것도 웃기는 것입니다. 오광수 민정수석을 임명하기 전에 부동산 차명 보유 사실을 확인하고도 임명을 강행했던 것도 그만큼 도덕적 기준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오수석은 사의를 표명하면서도 속으로는 이재명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사태가 이 지경이니 인사 실패가 쏙쏙 드러나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국민추천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인사 책임론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다수의 추천을 받은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추천제 시행을 발표하면서 제대로 된 인사 기준조차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내심은 국민추천제라는 형식을 빌어서 농공행상을 하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지금 인사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무력화된 상태에서 국민추천제를 통해 올라오는 명단은 단기간에 검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곳곳에서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이 지난 10일 발표한 장차관 국민추천제 시행 첫날 11,324건의 추천이 접수됐습니다. 가장 많은 추천이 이루어진 직위는 법무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이었다고 합니다. 접수는 다음 주 월요일인 16일까지 일주일간 계속됩니다. 총 접수 건수는 아마도 수만 건에 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전문성과 관련 분야 경력 조건조차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애초부터 국민의 시선에서 참신한 인재를 발탁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무리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검증에 문제가 있는 인물을 꼭 임명하고 싶을 때 그때 국민들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우회해서 임명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현재 접수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강한 정치적 편향성, 정치적 조롱, 대중인기 투표 성향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부 장관에 가장 많이 추천된 인사로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 그리고 검찰 출신의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들만의 잔치라는 분위기가 벌써부터 감지됩니다. 딱 개딸들의 수준이고 법무부를 누가 빨리 망가뜨릴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추천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인물들입니다. 국민추천제 실시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실은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이 말하는 국민은 결국 이재명의 지지자, 그 중에서도 개딸들로 한정될 것임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명단입니다. 검찰총장에는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해온 임원정 검사를 추천하는 글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는 정은경 전 청장보다 이국종 병원장이 더 많이 거론된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따라서 추천을 많이 받는 인물이 실제로 등용되는지 여부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결국은 이재명이 마음이죠. 자기 편을 좀 더 쉽게 발탁하기 위한 쇼가 국민추천제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이미 부작용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기준이 애매하다 보니 우선 추천수라도 높여놓고 보자 이런 심산에서 자천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의 한 지역위원장은 자신을 추천해달라고 당원들에게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어떤 현역 의원은 어느 부서의 장관으로 추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희화화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으로 논란이 됐던 우병우 전 수석은 또다시 민정수석으로 추천됐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앞장섰고 또 대선 기간 동안 젓가락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이준석은 여가부 장관으로, 가수 아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추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어준은 방통위원장으로 추천됐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국민제안센터를 운영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민추천제를 추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보여주지 못했고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 그쳤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게 아니라 국민추천제를 통해서 장차관을 실제로 발탁한다고 하더라도 농공행상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곳곳에서 잡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